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효섭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효섭 셰프라고 하고요. 지금은 상암동과 홍대에서 어무이라는 레스토랑 오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환경부와 함께 이 자투리 레시피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환경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이 가게 돼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연령층이 좀 오늘 낮아요. 그래서 과연 집에서 요리를 좀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나오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요리를 잘할수록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의 1이라는 네,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시죠? 네. 자, 이 7분의 1이라는 숫자는요, 저희가 예를 들면, 당근을 하나 샀어요. 근데 우리가 손질하고, 7분의 1이라는 숫자가 그만큼 버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당근을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뭐 생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약간 평균적으로 7분의 1이라는 양이 버려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많은 재료들이 버려집니다. 자, 이거 뭐 18조 원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지금 음식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뭐 하기 위해서 하는 쓰러드는 돈이 18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푸드 마일리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뭐 예를 들면 아주 멀리 있는 음식이 저희 식탁까지 오는 그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많은 뭐 비행기 타고 오면은 연료도 나갈 것이며 거기에서 또 발생되는 가스가 또 발생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한 건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18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상해졌어요. 식문화가 정말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사실 뭐 어린 친구들은 있겠지만 어머님 세대는 아실 거예요. 정말 예전에 흙 대충 다 닦아서 요리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깨끗한 것들만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당근도 정말 맛있는 당근은요, 흙이 묻어 있는 그런 당근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마트에 가시면은 주스용 당근이라고 해서 다 껍질이 까진 상태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선한 당근인지 안 신선한 당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이렇게 식문화가 점점 뭔가 흙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못생겼거나 하면은 이건 못 먹는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맛도 좋고요. 훨씬 더 신선하다는 거죠. 실제로 뭐 일본이라든지 뭐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껍질째 먹는 음식, 특히 마크로바이오틱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건강한 음식들이 굉장히 유행을 좀 하고 있어요. 껍질에 영양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우리 과일 같은 거 먹다 보면요 껍질 주변에 훨씬 더 단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식재료는 껍질째 먹었을 때 영양분도 더 섭취를 많이 하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우리가 버려지는 것도 없이 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실천을 조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보통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대부분이 그러시죠. 물을 이렇게 틀어놓고 그 흐르는 물에 이렇게 닦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는 여기서 음식점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음식점들이 사실 환경 보호도 그렇고 물도 아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을 정말 이만큼 받아놓고 그 안에 접시라든지 뭐 숟가락이라든지 담가 놓고서 충분히 불린 다음에 닦아요. 그게 사실 뭐 수도세를 아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물 버려지는 물도 좀 아낄 수 있고 또 환경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자라는 얘기를 나눕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딱 가면은 마트에 가면은 세일을 해요. 항상 뭔가 좀 시들시들한 거는 더 싸게 팔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마트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코스트땡, 뭐 이쪽 마트, 홈 더하기 마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가면은 굉장히 대량을 묶어서 파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속는 게 원 플러스 원이죠. 원 플러스 원, 뭔가 안 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홈쇼핑 같은 것도 막 강박관념이 산에 잡혀서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요즘에 가정이 보통 많은 집에 우리 가족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 뭐 한 5명 정도, 진짜 보통은 한 3명에서 한 4명 정도 많이 사시는데 또 이렇게 뭐 둘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가족들을 보면은 재료의 양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재료를 사서 정말 나중에 더 맛있는 걸 해 먹어야겠지 하고서 냉장고에 놓으면 혹시나 하면 역시나 버리는 것들이 좀 많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낄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소량만 사서 신선하게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타임 세일 만약에 딱 갔어요. 마트에 갔어. 막 9,000원짜리가 5,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야죠. 그 대신 산 즉시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 다음 날 정도는 요리를 해서 드셔야지, 이게 또 이틀 3일 정도 가게 되면은 또 부패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드시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재료를 소량을 구입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버려지는 것들만 잘 모아도 우리가 아까 봤죠? 18조 원? 그거 돈 아낄 수가 있어요.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에코팁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메모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서 의욕만 충만한 거예요. 가서 나는 남편을 위해서 이 요리를 해줘야지 하고 재료를 사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사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이미 힘들어. 이미 짜증나. 나는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요리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미 장 보면서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사도 될 것들을 굳이 사가지고 무겁게 들고 왔으니 힘들죠. 하기 싫어져요. 장보기 메모를 잘하면요, 일단 과소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생기죠. 자, 이거는 사실 어머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왜 시장에 가고 왜 로컬 푸드를 선호하는 이유가,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 제철 식품처럼 맛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제철 식품을 한번 사놓으면은 잘 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근거리 가까운 데서 사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가 마트에 간다고 또 가면은 또 기름값 나가죠. 뭐 또 기름 뭐 차 타고 가는 사이에 또 뭐 또 안 좋은 거 나오죠. 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서 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서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낱개 포장. 근데 이거는 말을 제가 잘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낱개 포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일회용품에 다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 재래시장을 가면요, 1,000원치, 2,000원어치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최소 분량으로, 그리고 낱개로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구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식재료는 바로 손질하셔야 됩니다. 식재료가요, 예를 들면 버섯을, 지금 사진에 있으니까 버섯을 설명을 드릴게요. 버섯은 땅에서 자라지 않아요. 흙에서 자라지 않아요. 보통은 이런 뭐 좋은 나무라든지 이런 균을 배양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 같은 거 손질할 때는 깨끗한 헝겊이라든지 아니면 페이퍼 타올로 겉에를 살짝 털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버섯이 숨을 잘 쉬어요. 수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사면은 비닐봉투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부터 부패가 됩니다. 그 봉투에 얘네들이 숨을 쉬는데 숨을 못 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밀폐된 공간 같은 데 유리창 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막 생기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 물방울 때문에 버섯이 또 상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면 또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태 안 좋으면. 그런 것처럼 바로 가져오시면요, 조금 귀찮더라도 좀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신문지 같은 이런 종이에 싸놓는 게 가장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남은 식재료는 모아서 보관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머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막 양파를 조금 막 썰어요. 요만큼 남았어. 버리기는 뭐하고 넣기는 뭐해요. 그러면은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놔요. 그렇죠. 어머님들은 다 그렇게 알뜰하게 모아놓으십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은 요 정도 남았으면은 내가 손이 다칠 것 같은 거야. 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버려버려요.
그런 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에 모아놓으면은 버려지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아 이게 내가 뭐가 있었구나 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재료들을 모아서 내 한눈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렇게 밀폐용기 같은 거 큰 거 팔잖아요. 그런 데다가 양파 조금 남은 거, 당근 남은 거 모아놓고 보면은 내가 요리를 할 때 딱 보고 아 여기 뭐가 있네라고 알 수가 있죠. 검은 봉투를 우리가 쓰지 말아야 돼요. 뭐 환경은 둘째 치고라도 왜 검정 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담아 놓으면요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미라가 되는 거예요. 3년, 5년 이게 언제적 떡인지도 모르겠고 언제적 고등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고 막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검정 봉투보다는 이렇게 밀폐 용기 같은 거에다 담아 놓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마 주부님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다 냉장고에 보시면 블랙홀 같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막 음식물이 빠져들어가서 이게 언제적 기억 안 나시는 거 많으시죠? 있으시죠? 네, 고개를 못 드시네요. 자, 식단 구성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구마 그리고 뭐 호박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감자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껍질들이 까고 남잖아요.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얘네들 다 채를 쳐요. 얇게 썰어요. 만약에 내가 채를 썰 자신이 없어 칼로. 그럼 가위로 해요. 가위로 그냥 가위로 요리할 수 있어요. 다 썰어놨어요. 이거를 튀김가루에 묻혀서 튀겨요. 그러면 뭐예요? 자취튀김이에요. 요리를 배우면요 버려지는 식재료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식단 구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재료별 보관법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통 뿌리 채소 같은 것들은 그늘진 곳에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연근도 있고요. 뭐 당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고구마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늘진 곳에서 수분이 없는 약간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하면 좋으시고요. 조금씩 남는 것들은 가장 집에서 현실적인 것들 예를 들면은 집에 신문지가 요즘에 없는 집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위생 타올 있잖아요. 페이퍼 타올이라고 하죠. 키친타올에다가 물을 아주 살짝만 묻혀서 그냥 그 지퍼팩 같은 거에다 담아 놓는 게 가장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어요. 지퍼팩이 저는 약간 여러분 지퍼팩 사용하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퍼팩은 씻어서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회용 봉투는 그냥 쓰고 버리고 하잖아요. 지퍼팩은 굉장히 경도가 좋아서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냉장고 정리. 가끔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요, 정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딱 뚜껑을 딱 봤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돼. 4년 전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게 나옵니다. 진짜 최대한 냉장고 정리를 잘해서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이 없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저희 지금 연재되고 있는 자투리 레시피를 활용한 건데요. 이건 사실 자투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 낙과라고 하죠. 막 떨어져가지고 못생기고 상처난 것들은 싸게 팔아요. 이런 과일들. 그리고 수박 같은 것도 한 통 사놓으면은 꼭 남아요. 그러면은 물러지거나 이러면 또 버리게 되고 아니면 과일을 샀는데 정말 엄청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먹기 싫잖아요. 그러다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것들을 변시시키는 레시피입니다. 자, 이 요리는요, 원래 이제 외국 음식인데요. 펀치라고 합니다. 과일 펀치인데, 프루트 펀치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뭐 방울토마토가 좀 남아 있었고, 뭐 천도복숭아도 요즘 제철이고, 뭐 이런 채소들, 과일들이 집에 좀 남아 있었어요. 저희 집에. 먼저 다 썰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탕이랑 물이거든요. 1대2 정도 비율이에요. 물이 2고 설탕이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한번 끓여요. 이게 뭐냐면 이게 통조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왜 복숭아 통조림 같은 거 먹으면 막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방식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담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담아 놓으면 됩니다. 전혀 비주얼이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다가 이제는 여름철에는 탄산수 같은 거 넣어서 드셔도 좋으시고요. 과일 펀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자투리 레시피의 기본 테마는요 그런 겁니다. 모든 재료를 사지 말자.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 그리고 버려지는 재료들 정말 조금만 변신하면은 이렇게 훌륭한 요리가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레시피 그리고 설명드린 강의 내용은요 아주 쉽습니다. 정말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꼭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많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